다른 사람이 불행할 때 뇌에서 느끼는 불편한 기쁨의 감정을 샤덴프로이데라고 합니다. 남들이 잘 될 때 느끼는 묘한 불안감과 시기 질투, 남들이 어려울 때 느끼는 안도감과 우월감, 불편한 진실이지만 함께 모여 세상을 살아야 하니 감추고 있는 감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이고 완전 범죄를 실현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리적이지 않은 감정과 행동들은 종종 가시처럼 드러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었고 다른 사람들도 저에게 이런 모습들을 드러냈음을 봤었지요. 10월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해왔고 가족의 소중함도 느껴봤으며 누군가를 떠나보내기도 했고 위기의 순간에 발톱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경험을 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다시 찾아와서 건강을 위협했던 시기였지만 견디다 보니 이야기거리가 많았습니다. 너가 잘 못돼서 다행이야. 너가 잘 돼서 매우 슬퍼. 라는 불편한 명제들과 함께했던 한 달간의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고들 합니다. 이것은 속담이며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전 농경사회에서는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이 맞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온 오프라인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교통의 발달로 이동도 쉬워져 공동체라는 게 평생 가는 것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즉, 이해관계에 따라 공동체는 쉽게 만들어지기도 해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나누면 시기와 질투의 소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이렇게 구분하더군요. 나의 결핍된 무언가를 타인이 가지고 있을 때의 감정을 질투라고 하며 내가 결핍을 채우면 질투의 감정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반면 내가 무언가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소위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행동을 시기라고 한다네요. 저도 어딘가에서 들어서 정확한 구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이나 논문도 아닌데 구분이 모호하면 또 어떻습니까? 보통은 시기 질투 이렇게 묶어서 쓰는걸요.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저런 감정을 갖지 말라고 배우곤 한답니다. 어쩌면 여러 매체들도 이런 인간의 감정을 잘 이용하고 써먹고 있는 것 같아요. 시기와 질투의 감정들을 말이죠. 그 반대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국뽕이라고 하지요. 정말로 잘 나가는 능력있고 사회적 명망이 뛰어난 사람들이 나와 같은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뿌듯해하는 감정이랍니다.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실제로 그리 되었을 때 긍정적 감정을 느낀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잘 됐다면 생각해 봅시다. 경쟁하고 있는 시험에서 내 친구만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집이나 로또도 내 친구만 당첨이 되었어. 내가 사실 손해본 것은 없지만 축하하기 애매한 그런 감정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련 없는 사람들을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 이들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로 국뽕, 매체가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시도할 때 그거 안 될 거다. 안 되는데 왜 하는 거냐? 응원은 하겠어. 하지만 돕지는 않을 거야. 등 불편한 소리를 자주 합니다. 물론 보란듯이 성공하면 참 좋겠지요.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죠. 압도적이죠. 훨씬.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이 이어지죠. 봐라, 내가 뭐라고 했냐?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세상 현자가 된 듯이 엄근진한 말투로 자신의 사상을 전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근거로 삼고 있죠. 그래야지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을 드러낼 수 있고 효율적인 삶을 살았다 자축할 수 있거든요. 매체들도 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갈등이 있고 사건이 드러나고 침소봉대하고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 이들이 인기를 얻잖아요. 일을 해나갈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인간상이란 생각이 들어요. 해보고 실패하는 사람보다 하지 않고 평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조직이 늘어날 때 그 조직은 망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은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잘 못해도 좋으니 해보자 쪽인가요? 잘할 거 아니면 하지 말자 쪽인가요? 새치혀로만 똑똑한 척 떠드는 사람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담임이자 과학교사입니다. 그래서 학생 관리도 해야 되고 실험 등 여러 가지 과학 활동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역할이 있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바쁘게 하루를 보낸답니다. 보상이라도 많으면 뿌듯할 텐데 조직의 특성상 같은 급여를 받다 보니 애정과 열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학교 밥을 먹는다는 게 잘해도 같은 돈, 못해도 같은 돈을 받다 보니 열심히 하는 게 티가 잘 안 납니다. 앞서 얘기했던 방구석 평론가들이 인정을 받는 기괴한 구조도 나오죠. 그래서 같이 해보자 마음 먹기도 어렵고 그런 동료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선생님을 만나기가 어렵네요. 다행히 저를 제외하고 약간의 존경할 만한 선생님들이 있어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배워야 하는 직업이 교사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5월쯤이었어요. 중간고사를 마치고 많은 일들을 들어가야 하는 시점. 계획은 세워놨지만 실제로 진행해보니 체력도 시간도 많이 들더라고요. 당시 몸 상태도 온전하지 않아서 예전보다 더욱 신경이 쓰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 그리고 2학기가 되고 학기 계획을 세우다 보니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저희 학교에 실험 캠프를 만드신 퇴직한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을 강사로 모셔서 본인이 설계한 캠프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것을요. 그래서 제안을 드렸더니 흔쾌히 개뿔 아주 어렵게 모실 수 있었답니다. 두어 달 동안 온다 안 온다 하자 하지 말자 어떻게 하냐 그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걸 더 해야 된다 등등 이래저래 의견 조율이 활발했답니다. 몹시 민주적이었었죠. 의견 하나하나에 판이 뒤집히니 정신이 없었어요. 어찌어찌 날짜가 다가오고 물품을 사고 실험 준비를 하게 되었답니다. 행사의 구체적인 사항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생기부를 써야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대신 제가 보았던 것은 퇴직한 선생님과 퇴직 직전의 선생님이 한 달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실험 전날과 당일에 자신들의 과학 실험을 어떤 자세로 대했는지였어요. 빨리 준비해서 밤 10시였었지 시간만 더 있었고 계획이 조금만 틀어졌더라도 밤을 새워서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었었지요. 아마 이런 행사를 이분들은 해보셨겠죠? 실험인데 전교생을 불러서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 현상을 보여주는 행사 말이지요. 저도 이게 될까 싶었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이게 되네? 라는 감정을 되게 오랜만에 느꼈어요. 아마 참여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정도 규모로, 이 정도 판으로, 이 정도 열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학 행사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무후무라고 하지요. 10월의 어느 주말이었어요.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아내와 아내의 부모님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나이도 많이 드셨고 거의 100살이 다 되셨으니까요. 봤을 때 거의 온몸이 흑빛 아니면 보라색이었어요. 눈도 거의 못 뜨시고 불러도 대답도 못 하시고 그래서 오래 계시진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올해를 넘겼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답니다. 부끄럽게도 그 이유는 그 할머니의 건강의 회복을 바란 것도 있었죠. 근데 그것보다는 당시 그 시점에 제가 너무너무 바빴거든요. 하지만 사람 일이 그렇게 쉽게 되나요? 다 하늘의 뜻인 것을. 그래서 다른 곳에 남긴 글을 빌어 할머니께 다시 인사를 올리려고 합니다.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지요. 학교 행사가 몰리는 10월 말 11월 초였기에 저는 체력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민하고 날카로움으로 상처받고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몸이 좋지 않은 할머니의 모습을 봤기에 이번 주만, 이번 달만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때는 인간이 지정할 수 없기에 올 것이 왔구나 라는 감정과 함께
이번 주 일정을 고민해야 하는 제 모습도 볼 수 있었답니다. 많은 분들을 뵙고 인사드렸습니다. 가족의 일원으로 관혼상제라는 큰 일을 치러야 했기에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맞아준 어른들과 조카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영정 앞에서 가족으로 불릴 수 있는 공동체들이 모여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과 새벽까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 고인을 보내기 전 후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선대의 어른들이 후대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큰 어른으로 모실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가끔 잠깐 배울 때마다 잘 들리지 않는 귀로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러 노력해 주셨고,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해라 라는 당연한 말도 힘있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학교에서도 가끔 선산이 보입니다. 그래도 근무지와 선산이 멀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학교를 마주할 수 있어서 저도 할머님도 다행이라는 어른분들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머지않았습니다. 이 지역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히 쉬시고 천국에서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학교에서의 생활이 점점 마무리됩니다. 공기가 달라졌다고 하죠. 10월 말이 되니 그런 느낌이 확 들었답니다. 익숙해진 만큼 욕심도 늘어가고 그 욕심이 부딪히고 감당도 안 돼서 점점 지쳐가던 저를 만났던 시기입니다. 반면 다른 집단과 장소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봤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올해 최악의 프로그램이었던 꿈길을 뒤로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과 나눔을 정리하다 보니 저의 능력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학교 밖에서 말이지요. 어쩌면 서로 다른 고민들을 하고 있었고 오랜 시간 누적되다 보니 약간의 노력으로도 꽤 괜찮은 성과물이 나온 것이었어요.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기 위한 생각과 활동들이 인정받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사실 저도 저에게 엄격한 편이라 자신에게 칭찬을 잘 못해요. 그래도 다른 분들에게 듣는 칭찬은 기분이 좋답니다. 괜찮네? 이 정도면 경쟁해 볼만 하겠다 라는 자신감이랄까? 10월 27일에 바닥을 찍어보니 차고 올라가는 힘이 생긴 셈이지요.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물 위로 빨리 나오려면 바닥을 차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요. 이번 에피소드에 꿈길을 실어볼까 했는데 분량 조절 실패로 다음으로 넘겨야겠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저에게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 모임, 전학공이라고 하지요. 여기는 저를 초빙했어요. 모셨다라는 얘기죠. 뭘 보고 모신 걸까? 뭘 보고 오라겠을까? 라는 물음에 저는 선뜻 답을 할 수가 없었지요. 내가 생각보다 능력이 있는 놈이구나 라는 생각이랄까? 그런 쓸데없는 감정도 10월 말 들어서 생기곤 했답니다. 어쩌면 다음 학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새로운 학교에 가서 수업도 들어보았지요. 정확히는 수업을 들었다기보다는 학교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엿봤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재밌는 것은 지금 있는 학교에서 3년간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만 들었다면 거기에서는 가자마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비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 잘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더 이상 나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덤으로 들고 말이지요. 밖에만 나가면 여포가 돼서 온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날 이후에는 현재 지금 근무하는 학교에서 마음이 많이 떴어요. 어쩌겠어요. 내 마음이 그런 것을. 군대를 전역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익숙해졌다 생각할 때 떠나야 한다. 지금 있는 학교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이 익숙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떠나야 해요. 나의 발전과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문장은 마침표를 찍어야 시작하잖아요. 문장이 길어지면 읽는 사람도 쓰는 사람도 해석하는 사람도 힘들어질 뿐이지요. 가야 할 때를 알고 맺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 어른이니까요. 10월의 마지막 날 비로소 저의 마음을 확고히 정할 수 있었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나의 역량을 바닥으로 몰고 갔던, 나의 건강을 바닥으로 끌고 갔던 사건 사고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거기서 얻고 성장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하라고 하면 못